이재명 대통령이 보니까 이제 다음 주 일주일 뒤입니다. 목요일에 이제 100일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도 기초가 주목되는 건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의 방향타를 좀 면밀하게 질의응답을 통해서 제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근데 100일밖에 안 됐어요? 얼마 업무 양으로만 보면 지금 아직 100일도 만으로 안 된 것 같은데 보니까. 네. 레전드입니다. 윤석열 탄핵된 지 지금 이제 5달도 안 됐어요. 야, 네. 그렇구나. 네. 네. 4달 정도. 그러니까 뭐 이게 너무 많은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우리가 압축해서 뭔가를 다 지금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뭐 100일 기자회견 뭐 모든 대통령들이 다 했고 뭐 이재명 대통령은 뭐 안 할 이유가 없죠. 지금 그렇죠. 최근에 이제 국정수행 지지율도 많이 올랐거든요. 다시 오늘 나왔던 MBS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랐습니다. 60%대 57에서 62로 5%포인트 올랐어요. 그 정도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나 이런 거에 대한 성과를 국민들이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전 이재명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장점들도 있고 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은 최대 장점이 이게 직접 본인이 이렇게 등판을 해서 뭔가 가르마를 타주고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국무회의에서도 공개 국무회의 하고 그래서 굉장히 솔직하게 뭐 여러 가지를 좀 하지 않을까. 그 중에서 말씀하신 것대로 지금 검찰 개혁과도 관련해서도 이제 어쨌든 아직은 지켜보는 입장이지만은 이재명 대통령 지난번에 내가 사회라도 보겠다 맞아요.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이게 조금 더 혼선이 있거나 조금 더 뭐 잡음이 생기면은 대통령이 직접 등판할 수도 있겠다 그런 입장도 좀 많이 밝힐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그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달 안에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킨다고 이제 예고를 했기 때문에 그런 타임테이블을 비춰볼 때 일주일 뒤면 9월 중순이 되는 것이고 실제로 국회 입법까지 시차가 굉장히 좁아지기 때문에 뭔가 이때쯤에는 전반적인 아웃라인이 나와줘야 된다. 지금 중대범죄수사청의 소속에 대해서는 일단락이 된 것 같고 나머지 보안수사권 문제라든가 정권 송치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의 방향을 대통령이 잡아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김준일 대표님한테 문체부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100일 평가를 좀 부탁했다면서요. 오. 예, 뭐 그냥 그러니까 그 문체부에서 발행하는 정책 브리핑이란 게 있어요. 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국가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각 부처에서 이렇게 나오는 뭐 소식을 기사화 형태로 하는 건데 이제 100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연락이 와서 총론 부분을 이제 각 파트별로 이제 경제는 경제 분야 뭐 이렇게 다 있는데 총론 네. 부분을 좀 평가를 해달라고 뭐 듣기로는 그 내부에서 이거 누가 쓰면 좋겠냐 그래서 김주혜 평론가가 쓰는 게 좋겠다는 야, 진짜요? 직원들의 네. 몇몇의 추천이 있어서 연락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화요일까지 지금 다음 주 화요일까지 마감을 써야 해야 되네. 마감을 해야 네. 빡세요. 뭐 신인규 지금 대표님 표정이 좀 묘합니다 지금. 저도 보니까. 전화기 있는데 저도 연락이 안 돼가지고 살짝 하여튼 뭐 근데 진짜 너무 이렇게 좋은 그러니까, 일에 네. 참여하시니까 너무 좋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 이번에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강릉 이번에 아, 가문과 맞아. 관련돼서 진짜. 찾아가서 그 강릉 시장을 앉혀놓고 그러니까요. 정말 친절한 과외 선생님 같지 않습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또 말을 못 알아들었을 때는 이제 횡설수설 하니까 중언부언 하니까 참 그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이 해본 경험을 따라하기가 참 어렵다. 소위 짬바는 무시 못해요. 그거 무시는 못하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그래서 그걸 좀 인상적이었고 저는 이 개혁 관련해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참 인상적인 게 가르마가 안 타졌잖아요. 그전에는 맞아. 굉장히 힘들었던 게 이견을 얘기하면은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이틀막을 하려는 게 되게 많았어요. 속성이. 그냥 이렇게 빨리 묻지도 따지도 말고 빨리 가야지. 속전속결 이게 많았는데 대통령께서 8월 29일인가요? 토론해야 된다. 대안을 놓고 해야 된다. 강유정 대변인이 딱 이야기를 하면서 필요하면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실 수도 있다고 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나니까 그때부터 토론이 너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약간 효능감적으로 직접적으로 좀 느낄 수가 있었고 이게요 얼마나 이견이 많냐면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이견에 대해서 네.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 이견이 얼마나 많냐면 일단 민주당 안하고 조국혁신당 안이 다릅니다. 맞아요, 그건 맞아요. 다르죠. 네. 확실히 다릅니다. 그리고 심지어 조국혁신당은 검찰 개혁에 거의 특화된 정당이잖아요. 그 안에서도 입장이 달라. 아 의원들 사이에서. 네. 아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조국혁신당 안은 2024년 8월에 이미 나왔어요. 근데 중수청을 법무부에다가 놓는 거고 맞아. 물론 예. 이제 탈검찰의 전제로 한다고 하고 저도 그거 동의하니까요. 그리고 보안 수사에 대해서는 조국 대표는 상당 부분 인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당에서 뭐 스피커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은 방송 나와서 얘기하시면은 거의 민주당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요 이견이 있고 또 하나
시민단체도 갈려요. 시민단체 많이 갈리더라. 내가 민병과 보니까. 참여연대는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네. 민병과 참여연대는 지금 민주당 안을 좀 지지를 하는데 맞아. 경실련은 또 저랑 생각이 비슷해요. 또 조국혁신당하고 비슷해요. 거기다가 대한민국에 법학자 많지만 그중에 훌륭하신 분 제가 세 분만 인용하면 한인석 교수님은 이제 민주당 안을 좀 지지하시는 것 같고 맞아요. 박찬훈 교수님은 보안 수사권에 대해 가지고는 아주 강력하게 양보 안 남겨놔야 된다. 된다. 이건 양보 안 된다. 이분은 뭐 중수청 얘기도 안 해. 그냥 그것만 보안 해. 수사만 한 놈만 빼. 원툴로 패는데 반드시 이건 남겨놔야 된다 하는데 지금 또 그 박찬훈 교수님에 대해서는 공격이 또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고 또 한상희 교수님 계시는데 한상희 교수님은 더 한술 더 떠가지고 이것만 토론할 게 아니라 토론 주제를 더 갖고 오고 있어요 지금. 한국의 뭐 인터뷰를 보니까 아니, 토론 주제를 더 던지시더라고. 조국혁신당 최종은 법무부예요? 8월 20, 그러니까 작년 8월 26일 기준으로 발의한 조국혁신당의 안은 저랑 똑같습니다. 아, 법무부야. 전혀 이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안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전 이런 생각도 들어요. 강론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그러면 전 국민의 의견을 다 듣고 결정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제가 의구심은 있지만 그래도 너무 중요한 이게 민생 사건들에 미치는 영향은 많으니까 전 그래도 국민들 앞에 이건 좀 열어놓고 한번 좀 의견들은 다 한번 쭉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토론 필요 없으니까 그냥 덮어놓고 가자라는 분들이 혹시 계신다면은 전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지금 9월 25일로 시한을 못 박아놨잖아요. 정부조직법 개정은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얘기한 이 검찰개혁 문제는 먼저 토론이 있고 주소를 정해야지 주소를 먼저 정해놓고 토론을 시작하면 의미 없지. 이거 순서는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견이 있다는 점만 네. 강조를 드립니다. 부드럽게 가네요.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인 거고 자꾸 화자를 좀 바꿔봐가지고 특검 같은 경우에 지금 보니까 어제도 이제 조은석 특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관련된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계속 이제 의원들이 막아서다 보니까 영장 집행이 안 되는 상황인데 보니까 지난해 12월 4일이죠. 그 계엄의 밤에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던 8인방 8명을 핵심 관계자로 보고 수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불러드리면 일단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 아, 방에 있던 사람들 있죠? 그렇죠. 이제 네. 있었던 사람들 얘기하는 건데 김희정, 송원석, 오호. 이미자, 정의용, 김대식, 신동욱, 조지현인데 이름만 들어도 지금 지도부에 있는 분들도 들리실 오. 겁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의심을 받는 경위 중에 하나가 추경호 원내대표가 4일 오전 0시 3분쯤에 의총 장소를 기존에 있었던 국회 예결특위 회의장에서 서울 여의도 당사로 바꾼 점에 특검은 주목하고 있는 것이고 당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로 하여금 빨리 본회의장으로 와달라고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추경호 원내대표가 내린 배경에 혹시나 이분들과의 모종의 상의가 있었던 건 아닌지 그런 의심을 하는 모양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4번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처음에 홍철호 정무수석이랑 통화하고 그리고 당사였다가 국회가 됐다가 다시 한덕수랑 통화하고 윤석열이랑 통화하고 다시 당사였다가 국회했다가 이렇게 막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 국회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 국민의힘 18명이었나 그때 표결한 게? 그렇죠. 네, 표결한 게 18명인데 거기에 더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표결을 안 한 이유에 대해서 확인한다라는 거고 다만 여기에서 수사를 한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뭔가 실토를 하거나 추경호가 절대 하지 말랬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사실은 정치권에서 주목하는 건 뭐냐면은 이때 압수수색을 지금 원내대표실은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 당직자들은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렇죠. 5명을 예. 상대로 예. 휴대전화. 그 휴대전화가 제가 보기에는 폭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 제가 국힘 쪽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휴대전화를 그 당직자들이 안 바꿨대요. 안 바꿔. 교체를 안 한 상황이고. 교체를 안 한 상황이라서 거기에서 예를 들면은 자기들끼리 텔레그램이나 카톡이나 뭐 이런 데서 요거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눴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데 그 원내대표실 사실 해야 되지만은 다 못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데서 나와서 이 혐의가 입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어쨌든 이 지금의 10명은 좀 처벌을 받을지 안 받을지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 혐의가 8명 그러니까 입증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으나 대부분 참고인입니다. 추경호를 제외하고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공공한 상황이 될 것 같고 지금 한동훈 대표도 지금 참고인으로 부른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대표가 지금 나갈지
나가면 뭐라고 할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해요. 조경태는 나갔는데 한동훈은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관심이 쏠리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어제도 보니까 원내대표실에서 야당 탄압, 정치 보복, 압수수색 중단하라고 하면서 이제 피켓팅도 하면서 막아서고 있는데 사실은 내란 특검뿐 아니고 앞에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도 통일교 신도들이 당원으로 가입했는지 여부를 따지기 위해 압수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지만 그것도 불발이 됐습니다. 이딴 불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그냥 국민의힘 보면 한심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지금 3특검이 다 돌아가고 있고 3특검에 자당 의원들이 다 연루돼 있거든요. 물론 어떤 의원은 이제 새 특검 다 가야 되는 사람도 있고 보통은 이제 하나 내지 두 개는 다 교집합처럼 연관이 돼 있는데 네. 특검에 대해서 자꾸 문제 제기를 해도 이게 국민들한테는 먹히지가 않잖아요. 본인들이 한 행동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좀 받아들이면 오히려 살 길이 전 더 나올 것 같은데 본인들이 이걸 못 받아들이니까 참 문제인 것 같고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이제 발언하시면서 욕설까지 하시더라고요. 마이크 꺼졌을 때. 근데 이분은 건들면 안 되는 게 진짜 조인트를 깝니다. 무서운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 이분에 대한 전력 있어요? 아니 조인트를 깠어요. 의자 안 줬다고. 그래서 저 이분에 대한 언급 욕까지만 하고 네. 지금 삼행시를 하는데 조은석 특검 이름으로 맞아, 삼행시. 네. 삼행시를 하는데 이렇게 여유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마지막 그것도 안 맞아요. 석 물러나라. 아니, 그건 이제 강조법이지. 이제 썩으로 뭐, 바꾼 거지. 이렇게 해놨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여유 있는 지금 무슨 한시 읊듯이 삼행시 할 땐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 제가 해결책을 알려드릴게요. 국민의힘은 지금 뼛속까지 모든 바이러스가 다 감염이 된 상태입니다. 네. 그럼 도려내야죠. 그럼 도려내는 방법은 뭡니까? 자당에서 오히려 당무감사를 하고 영장에 대해서 당사나 원내대표실을 뒤지기 전에 본인들이 뒤져서 이미 제출을 해야죠. 맞습니다. 그리고 본인들 스스로 정당의 자율권을 기반해서 문제된 사람들을 가려내고 퇴출을 시켜야죠. 그럼 특검이 들어오면은 잡아가세요 하는 게 오히려 본인들이 사는 길인데 반대로 하잖아요. 정반대로 삼행시하고 욕설하고 또 조인트를 깔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저는 대처법이 잘못됐다고 봐요. 그 삼행시가 어디 적혀 있냐면 손팻말 하나씩 들고 있는데 조은석 사진이 왼쪽에 있고 조은석 삼행시예요. 조는 조작된 특검, 은. 그는 은폐된 진실, 썩. 석 물러가라 이거야. 미치겠어, 나 그러니까 아니 이게 그러니까 저는 삼행시도 이게. 잘 못 졌는데 아니, 저한테 하면 좀 훨씬 잘하죠. 근데 조절이 필요합니다. 은, 은은하게 가야 되겠죠. 저항하지 말고. 석 물러나라. 뭐더라? 석고대지하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석고대지 좋다. 이런 식의 삼행시를 담아서 국민들 앞에 마음이 와닿아야 되는데 아, 네. 오히려 반대로 하면서 특검 물러가라 하니까 이게 안 되죠. 아니 좋은 말 삼행시 좋았는데 저는 석으로 하면 저 석해 주세요. 석. 성녀라 책임져라. 이렇게 갔어야지. 하나 추가해도 됩니까? 네. 성녀라 건이야 책임져라. 건이까지 들어가줘요. 아 좋아요. 예. 특검이 세 개니까. 네, 그런 상황이고